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4번째 시민경찰 TV 방송은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재임 관장님, 유진희 부장님과 함께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함께 가는 소풍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가 이제 우리 고산사회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민경찰 TV 두 분은 또 첫 출연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이제 관장님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저 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장재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그 유진희 부장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민경찰TV 구독자 여러분,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유진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장님과 그 부장님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장재임 관장님은 이제 사회복지학 석사 또 사회복지사 1급으로 전에는 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제 사무국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고 또 장암 사회복지관 또 부장으로 또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경민대학교 겸임 교수 또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그리고 현재는 고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현장에서 또 주민주도형 복지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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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이제 유진희 부장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학 그 석사하시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을 이제 취득하고 계시고 전에는 의정부 지역 자활센터장 실장으로 또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또 전에 그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과장으로 또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는 고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맞죠? 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입구에 이제 복지관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의 그 아래층에 이렇게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이렇게 이제 영구 국민임대 아파트 그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누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관장님이. 네. 네. 저희 이제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이 2020년 9월에 이제 개관식은 이루어졌고요. 네. 6월에 사회복지 시설 등록을 마치고 이제 이 공사나 여러 자산 취득부터 저희 고산복지관 직원들이 다 새로 세팅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기가 이제 영구임대 단지예요. 네, 영구임대 단지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영구임대 단지는 100세대 이상, 그리고 저희 같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같이 되어 있는 공공통합임대단지가 뭐 주택이 한 300세대 이상이면 입주민들을 위해서 복리 후생과 그다음에 무료급식 그 등등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되어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복지관이 있어요. 또 새로운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런 부분이 이제 2004년에 또 이제 법이 좀 개정돼서 영구임대 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에 규정이 저희가 1층에 이제 주상복합처럼 이루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요 동만 300세대 거주하시고요. 전체는 629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 안내 단지 내는 그 60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그 안에는 영구임대, 그 다음에 국민임대가 공공임대가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 내에만 그 어떤 수혜라든지 어떤 복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지역 전체를
네. 지금 이제 관할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고산복지관은 서비스 권역이 요 단지 내에는 당연한 거고, 네. 송산 1동, 송산 2동, 그리고 송산 3동, 자금동까지. 자금동까지. 그렇게 해서 서비스 권역을 좀 정해서 예, 저희가 지원 드리고 있죠. 그래도 네. 여기 안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좀 복지 네, 어떤 맞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연구임대에 좀 계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네, 네. 많이 어려우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먹거리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또 있더라고요. 운영한다고. 이건 뭐예요? 이거 여기선 좀 색다른 거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되게- 이제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생계형 범죄자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 거고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필요하신 생필품이라든지 식료품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건 하고 무료로 있는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거예요? 아니면은 대상자들? 네, 무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우신지 아니면 괜찮으신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은 정책상에서는 어느 누구나 드려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게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참하시는 이제 뭐 인근에 있는 가게라든지 가게 사장님들이라든지께서 같이 좀 물품을 또 지원해 기부를 주고 이제 해주시는 계시고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용하시던 어르신들도 이제 집에 있는 남아있는 식료품 같은 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자라고 하는. 이게 본인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걸 가져가신 네. 분이 또 이제 자기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네. 물품을 여기다 또 갖다 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마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놓고 또 이제 없는 것을 좀 자기가 좀 가져가고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 마음 믿기 또 그런 어떤 식생활 지원 사업도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건 또 무슨 사업이에요? 네, 제가 주민 마을, 네. 네, 알겠습니다. 주민 마음 있기는 그 네이밍 그대로요. 주민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가장 주민들을 마음을 이어주기 위한 것들이면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식사를 하고 계시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도 나눌 수 있는 거고 주민 마음 있기 안에는 뭐 이제 그 집 환경에 대해서 뭐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 세탁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방역이라든지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주민 마음을 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거예요. 생신을 기억해서 네, 네. 그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이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 가정에 가서 저희 후원자들이 준비해주신 뭐 꽃과 작은 선물을 직접 전달을 하면서 박수치고 노래를 전달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어르신들이 내려오셨을 때 깜짝 서프라이즈 생일 잔치를 해드리고요. 예, 해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또 이렇게 복지 시책을 또 실천하고 계시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걸 다 챙기시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밥을 같이 먹어야 또 정을 나눈다고 해서 또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밥정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여기 오셔가지고 밥을 이렇게 서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편하게 이제 생각하면 무료 급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여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름도 이제 경로식당보다는 청춘식당으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만들어서 청춘식당. 여기 와서 식사를 하면 청춘으로 되돌려질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오셔서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더 든든해지시라고 저희가 청춘식당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이름 멋있네. 네, 그래서 무료 급식이 이제 저희가 하루에 원래 이제 120명 정도의 이제 식수로 저희가 어른께 이제 식사를 제공해 드리려는 목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식사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밑반찬 서비스가 일주일에 한 번 100여 가정에 이제 전달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특식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위원회라고 해서 지금까지 식사 나가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모니터하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하는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서 진짜 왜 밥이라는 것 자체가 먹는 거 그냥 끼니 때우는 게 아니라 요걸로 정말 정
정을 나누고 밤새 안녕하셨는지 노크도 해드리고 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밥정. 여기 우리 고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여기 해당되는 지역에 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정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지역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뭐냐면 그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마다 또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있나요?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어려운 그 대상자들을 혹시 관리하고 있는. 네. 이거 보니까 그 심리 발달 뭐라고 그러더라 그 코칭 센터 그런 것도 네.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네네. 그건 어떻게 운영하세요? 심리발달 코칭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사설 치료실에서 언어 치료, 뭐 인지 치료, 네. 심리 치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기관도 진행이 되면서 치료가 필요한데 좀 어려운 가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 치료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좀 가볍게 오실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매칭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치매 예방 을 위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또 이 안에서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치매 안심 센터도 있는데 네. 또 우리 복지관에서도 네, 네. 그런 또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이제 우울 관련한 네.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 약국이라는 이름 또 마음 약국. 이건 다 이름이 참 굉장히 예쁜 이름들이 마음 약국, 마음. 그래서 마음 약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우울감을 단순하게 복지관에 와서 잠깐의 프로그램으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지만 나와 같은 고민이 있는 이웃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떻게 같이 생활하는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문화 또 프로그램도 또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어떤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은. 네. 교육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욕구 기반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주민들께 여쭈어요. 저희 주민 여러분들 어떤 거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여기 와서 이제 활동을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미리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또 맞습니다. 이제 진행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쭈었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어르신들.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 여기가 이제 교수님 오셔서 보셨겠지만 여기가 신도시다 보니 대중교통이 매 시간마다 정확하게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2020년 처음에는. 그러면 어르신들 스마트폰은 다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하면 버스 시간이 몇 버스 시에 시간이 오는지 이제 네. 그걸 한눈에 볼 수 네, 있는데 그럼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서적으로 좀 뭔가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이제 뭐 라탄이라든지 미술 이런 공예도 같이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이 저희 복지관에서 만들어져서 하는 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좀 확장을 해서 뭐 북한산 국립공원하고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셔서 자연 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네, 괜찮은 했습니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서 가셔서 직접, 거기서 이제 네. 자연과 함께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맞습니다. 또 진행. 대단하십니다. 네. 또 이제 그런 또 프로그램까지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웃과 또 이제 여기는 인정 그러니까 정이 살아있는 도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복지관 산하에 있는 아까 각 동을 소개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안녕 고산 캠페인이라는 건 또 뭐예요? 안녕 고산 캠페인.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과 이웃이 안녕한지를 여쭙고 안녕한지 인사를 그걸 누가 나누는 여쭈는 거예요. 겁니까? 누가 여쭤봐요? 그거는 주민들께 먼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주민들이 우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 선생님하고 주민분들이 같이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오늘 하루는 안녕하셨는지 문안 인사를. 네, 서로가 인사를 저희만 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인사를 받으신 주민이 또 내 이웃에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인사를 이웃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제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한번 접한 건데요. 그 임대주택 그 입주민들과 또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또 체결하는 걸 한번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 우리 제 아. 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네. 이제 고사원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환경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예요. 저기 자체 지금 그래서 지역이요. 임대단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약간 주택가라기보다 하여튼 뭐 임대 공공임대 단지가 많다 보니 이게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네, 좀 약간 좀 몰려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가장 고민이 주민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복지관이 이쪽에 2020년도에 왔을 때 이미 여기 입주민들은 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 예,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네, 상권도 제대로 좀 이렇게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이웃을 만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 사각사각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그 찾아가는 어떤 상담, 사례 발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내에는 아파트 관리소가 그렇죠. 존재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민 대표가 또 존재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에 뭐가 있을까 해서 관리소장님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 여쭙고 복지관의 존재도 알리고 그러다 보니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이제 시작하게 그 됐어요. 이게 우리 관리소 소장님들하고 네. 이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 출입할 때 네. 조금 자유롭게 하고 또 이제 아파트 그 단지 내 어떤 복지에 대해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맞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또 이렇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군요. 네, 네. 아우 좋은 그리고 또, 제도 같습니다. 네, LH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사무소의 예전 얘기고요. 주거행복지원센터라는 좀 타이틀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해서 주거복지의 일환의 목적 부분들도 많이 달성하려고 관리소 안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소하고 네. 우리 복지관하고 이렇게 또 서로 어떤 그런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이제 발견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침 뉴스를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이제 뉴스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지인한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자기 친구분한테 이제 문자를 남겼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 이제 뭐 경찰서로 이렇게 112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 아마 경찰에서 119하고 같이 동시에 현장에만 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확인해 보니까 집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40대 부부하고 그 10살 먹은 남자아이, 그러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돌아가신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유서를 보니까 경제적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빚이 이제 채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지난번에 이제 완도에서도 그 여행을 간다고 체험학습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딸하고 함께 자동차를 가지고 바다로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복지관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런 아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직장도 없고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복지관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사례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러한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 부분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역 주민 누구나가 이제 오실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오실 수 있다라는 뜻이 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전화해서 나의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공적인 자원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요즘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펀딩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긴급한 위기 상황은 같이 벗어날 수 있게끔 손잡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을 때
사회복지관, 네.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하면은 네. 연계를 하면은 네. 긴급 자금 같은 건 이렇게 네. 대출이 되네요. 네, 대출. 대출이 아니라 네, 이제 지금 펀딩을 해서 펀딩을 연계를 해서. 하고 만약에 이제 뭐 파산을 해야 된다라면 그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그렇죠.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인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잘 이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지금 여기는 어렵고 어떤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하고 지원받고 도움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은 충분히 네, 또 도움이 이제 필요한 또 손길을 통해서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보니까 그 독거노인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고독사 같은 것도 이제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렇게 독거노인은 아까 이제 뭐 아파트 관리소하고도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또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마을이 이제 어떻게 지금도 동네가 따로 시골 동네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자연불하게. 자연불화 그러면 자연불하게 동네 있어요. 이장도 있겠네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네 이장이. 통장님. 그런 분들 통해서 혹시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 독거노인 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있나요? 독거노인들 네. 혹시 찾아서 이렇게 이제 네. 직접. 저희 지역에는 이제 자연불학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뺏벌마을, 뭐 네. 검은돌마을, 원무루마을.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옛날 그 굉장히 정감 있으시죠? 예, 정감 있는 또 네. 이렇게 마을 이름들이네요. 네, 자연불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오래 그 살고 계시는 이제 통장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세요. 주위에 어려운 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돌봐야 될 어르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이제 사례 관리도 하고 혹시나 이제 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자연불학 같은 경우는 오래 그곳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형편을 서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사각지대야라고 고민하는 게 잠만 주무시고 가시는 이제 뭐 빌라촌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아파트 이런 경우는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리본 미라클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리본 미라클은 뭐냐면 주민 열매 살핌이라고 주민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교육을 해서 대부분 이제 통장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주민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를 선정해서 그렇죠. 예, 열매 살핌이라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사회복지사, 명예사회복지사 같이 이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교육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이분들이 지역에 가셔서 혹시나 가가호 다니실 때 어려운 분은 계신지 아니면 뭐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 계실 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그렇죠. 집이 좀 나오죠. 어렵대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어디 사시는지 좀 확인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아까 미라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미라클.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찾아내고 있네요. 네. 힘든 분들을.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이제 그 동네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복지관 안에서는 그런 분들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복지관에서는 청춘 사진관 또 아니면은 산수연 이런 행사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또 이제 뭐 어떤 건가요? 누가 이렇게 한번 네. 우리 저 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청춘 사진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에서 네, 어르신들 예전에 왜 뭐 영정사진이라는 표현했는데 네. 장수사진 찍어주시는 사업을 전에 이제 시골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네. 사진을 이제 이렇게 곱게 옷을 네. 차려입고 네. 사진 이제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않고 네. 장수사.
장수 사진. 나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네, 장수 아. 사진은 이게 이제 스스로 어르신들이 그 장수 사진 찍는 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맞습니다. 하면서 네. 사진을 이렇게 한컷 해가지고 네. 액자까지 해서 네. 전달해드리네요.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좋은 이것도 것 다, 같습니다. 봉사자가 실제 이런 장비 가져오셔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예쁘게 또 단장도 하셔야 되니 옷이랑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이나 머리까지 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분들이. 다 해주셔서 그러니까 네. 이제 메이크업도 해주시고 네, 또 머리도 사진사분이 직접 정갈하게. 오셔서 그렇죠. 또 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케이스에다 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드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솔직히 영정사진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런 것도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아마 4월 말쯤인가요? 네. 아마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정부 경찰서하고 또 우리 복지관하고 이제 네. 이렇게 협업을 해서 또 이제 사랑의 또 이제 그 계절 김치 담그기 네. 또 이런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치 하면은 가을 늦가을이라든지 초겨울에 김장을 하는 줄 알았더니 늦은 봄에 또 이제 이렇게 김장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김장을 이렇게 담가가지고 네. 어떤 분들한테 전달했나요? 맞습니다. 그 봄에 저희가 어버이 그 전에 그 의정부 경찰서랑 또 연계가 돼서 서장님을 모시고 또 네. 의정부 경찰서 직원들과 함께 계절김치, 얼갈이김치를 담갔어요. 얼갈이김치. 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이제 재료랑 다 준비를 또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복지관 청춘식당에서 김치를 잘 담가서 또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린 리본 미라클 중장년 1인 세대에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네, 직원들하고 되게 환담도 많이 나누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의정부 서장님 하면은 아마 김영진 서장님 같은데 와가지고 어떻게 김장 잘 하셨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고요. 그래요? 어우. 머리에 그러면 이렇게 그럼요. 네, 그럼요. 쓰시고? 네, 네. 그 사진도 있으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진 서장님은 지금 현재 의정부 서장님이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동두천 경찰서장 하실 때 제가 또 같이 근무를 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봉사활동 그 사랑의 연탄 배달 또 이제 그런 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김영진 서장님은 그 사회적 약자분들을 어디 가시든지 좀 챙기시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또 김장하는 건 또 네.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의 말씀. 서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산수연은 네. 또 뭐 산수연 뭡니까? 난 산수연 해서 우리 동양화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번 찾아보니까 그 팔순잔치를 다른 말로 또 네. 산수연이라고 부르더만요. 또. 네, 네. 그건 어떻게 또 여기서 어디서 해드리나요? 저희가 이제 네, 여기가 저기 마음 있기 안에 생활 잔치 한다고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식생활 이제 드시는 분 중에 생신 중에 올해가 8순인 해를 어떤 분이신가 해서 한번 좀 미리 연초에 좀 보세요. 그럼 올해 한 4분 아니 원치 않으신 분은 이제 빼고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발굴해서 자원봉사죠. 그것 또한 자원봉사를 좀 독려해서 사진 찍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또 진짜 팔순잔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복지관 안에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 예.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 노인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이 복지관에서 팔순잔치까지 이렇게 또 차려서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느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제 전달이 돼서 다른 복지관들도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지금 행사 같은 걸 하시는 것을 또 이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면은 또 내 이웃에 또 아니면 우리 또 아버님도 또 이렇게 돼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올려면은 홍보가 돼야잖아요. 홍보. 네. 근데 홍보 이렇게 뭐 책자 같은 것도 발간합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SNS를 제일 먼저는 이제 SNS 통해서 하고.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던 이제
내용들을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1년에 2번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지에 저희 이제 아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아니면 저희가 한 일은 없어요. 다 봉사자분들이. 그런데 그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봉사자들을 여기에 이렇게 모아 주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니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를 좀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소풍 가는 길이 제작되고 소풍 가는 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소풍하니까 굉장히 좀 정겹게 느껴지고요. 누군가하고 이제 먹거리를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가고 손을 잡고 가고 네. 또 구경을 하고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풍 가는 길 정말 이 복지관에서 만드는 이 책자 저도 한 부 끝나면 한 부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에게 혹시 관장님께서 네.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복지 영역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아, 뭐 이제 제가 구독자분께 당부라기보다요. 이제 복지관이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산복지관은 네. 소풍 오듯이 언제든지 네, 오시면 되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관이다 보니 단종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대상층이 다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면 아동, 청소년, 중장년, 여성, 어르신 모든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하신 어떤 대상자분들이 오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관에 이런 내용이 없네. 그래도 오셔서 저희한테 안내받으면 저희가 타기관과 공공영역과 또 연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벽은 절대 높지 않으니 그 무엇이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저희 기관으로 노크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복지관에 이렇게 오면 모든 일이 풀릴 것 같고 네.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풍 가듯이 함께 소풍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복지관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열악한 그 복지 현장에서 주민 주도형 함께 가는 소풍길처럼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장재임 관장님 또 유진희 부장님과의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